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을 위해서 본격 지금 바람잡기에 나선 모습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또대명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그러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즉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다 연임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갔죠. 그 다음에 바로 경기도지사 됐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에서 바로 대통령 후보 됐죠. 그 다음에 바로 보궐선거 나갔죠. 그 다음에 바로 당대표 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선거 치러서 또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이 사람은 떨어져 본 적 없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내가 전면에서 쉰 순간 나는 완전히 고립된다. 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 안 믿고.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뭐 연임하겠지요. 전무후무한 상황인데 연임하겠지요. 이 문재인도 안 그랬어요. 문재인도 민주당 당대표 하다가 그 다음에 당대표 인기가 끝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한테 넘겨요. 그렇죠. 예, 추미애한테 넘겨. 넘겨주고. 자기는 그냥 대선 후보로 직행을 합니다. 후보 경쟁에 뛰어들어서 직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죠. 원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뭐 당대표를 4년씩이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4년, DJ가 이 1998년 그리고 2000년 총재예요. 그 당시는 총재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이로 당대표가 아니고 총재로서 임명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공천권, 한 손은 공천권, 한 손에는 돈, 선거 자금. 다 갖고 있었죠. 예, 다 주죠. 그 시대에는 총재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25년 만에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으로서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은 사실상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거 그냥 하려니까 조금 거시기 하네? 속된 말로 뭐 거시기 하네?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가 진짜 재밌었던 게 이거예요. 놀랬던 게 선거 끝나자마자 가장 복심이라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뭐 김지호 이런 뭐 사실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가장 뭐 또 특보로 복심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 또 나오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밑자락을 또 깔고 아니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 입에서. 아이고 이게 3D다. 정말 더럽고 힘든 이 직업이다. 내가 2번 하래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고서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홍익표한테 전화가 걸어서 쓱 해서 내가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뭐냐면 왕이 아이고 세자한테 지금 이제 선양해야 돼. 선양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신하들 전부 다 석고대죄합니다. 아니되옵니다. 통촉해 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에 거꾸로 여기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아유 맞아요. 저기 폐하 너무 지금 건강이 개혁적인이지. 건강이 너무 염려되옵니다. 이제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3대를 멸합니다. 3대를 그렇게 공포의 전화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두 사람한테 전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만둬야 돼? 이거 무슨 말이십니까? 연임하셔야죠. 이렇게 해서 여론을 또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홍익표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 그 얘기는 바로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잡기에 나선 거죠.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명분을 줘야 한다. 그렇죠. 본인은 어려워서 안 하겠다는데 지금 이재명 아니면 당을 끌어갈 만한 그런 구심력이 없습니다. 총선 민의가 이재명이 탓이라는 그런 민의 아닙니까? 이거 박찬대도 그런 얘기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원래 정청래는 약간 당권에 욕심을 내고 있었는데 뭐 그냥 총대 먹겠다고 나섰네요. 아니 정청래야말로 가장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 빠르죠. 줄을 빨리 쓰고 가장 거기에 엎어집니다. 당시에 자기가 서프라이즈에 정봉주하고 정청래가 서프라이즈라고 친노 커뮤니티 있습니다. 거기에 맨날 노무현 대통령대라고 찬양했던 정청래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가죠? 정동영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정동영에 딱 오른팔이 됩니다. 그 정통이라는 걸 맡았잖아요. 그렇죠.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 그래갖고 그 제일 큰 조직에
수장을 했었죠. 정청래가 가장 지금 거짓말하는 게 자기가 친노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서 가장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한 사람이 정청래예요. 예. 그 당시에 서열이 어떻게 되냐면 정동영 바로 옆에 섰고 그 다음에 한 100명 끝에 이재명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러고 쳐다보고 원래 성남시장 시절에는 그 지역의 정통 책임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조그마한 시의 책임자급이었어요. 그렇죠. 아웃사이더고 비주류였으니까 예. 낄 틈이 없었죠.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청래가 지금 이재명을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뭐 상대도 안 했죠. 상대도 이재명이 한 번은 그 당에 와서 무슨 항의를 하려고 왔는데 당의 국장이 지금 패널로 나오는 모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면박을 당해요. 아니 당신이 뭔데 여기 와서 이래? 라고 면박을 당해요. 원래 야당에서는 그 국장들이 초선 국회의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 군기반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당직자의 과거에 평민당 시절이라든가 통일민주당 시절에 그 시절 또 신민당 시절에는 그 이전에 그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국장들이 초선들 불러다가 군기 잡고 그랬어요. 와, 대단한 위세였네요. 그렇죠. 거기는 아주 터줏대감이니까 그렇죠. 초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아주 훈련시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화 동지 뭐 이러면서 또 총재가 막 아껴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었겠죠. 저기 성남시장이 어디 와서 중앙당에 와서 말이야 누구 만나자고 큰 소리 지니까 그 국장이 나서 당신 뭐야? 성남시에서 무슨 변호사 해? 근데 뭔데? 뭐 당적이 뭔데? 뭐 이렇게 지금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청래가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한 거야. 제일 먼저 큰 목소리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고함을 질러댄 거죠. 예. 정청래도 눈치가 참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지요. 본인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죠. 여기서 공연히 당권에 욕심 있는 듯 했다가는 이건 이제 수박으로 왕수박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크라이도 지금 수박값이 올 여름에 금수박이 된다는 거예요. 수박이 잘 안 된대요. 그렇죠. 금사과에서 금수박으로 간다는데 여기를 이제 금수박 돼버리면 저기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가 몇 번에 또 이 빨간 레드 카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어쨌든 옛날에 왜 조계종하고 싸운 것부터 이번 최근에 총선에서도 불안한 그런 말 리스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마 이런 것도 이재명한테는 조금 바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네. 뭐 비슷하기는 하기는 하지만 반대가 더 많아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압도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스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국민들한테 한 겁니다. 그런데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웬걸? 저는 하도 연임 그래갖고 좀 60대 40 정도로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 의외로 연임이 적어요. 찬성이 적고 반대가 조금 큰 차이는 45대 44. 예. 45대 1% 포인트지만 반대가 45나 된다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제가 왜 6대 4로 갔냐면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총선의 승리를 압도적으로 했고 그거를 이끈 사람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총선의 여운이 있고 워낙에 지금 뭐 민주당 세상이 됐으니까 뭐 여론조사 그냥 뭐 찬성하겠지 했는데 의외로 반대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중도층, 무당층은 47대 25냐. 반대가 47, 찬성이 25예요. 배가 반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이재명으로서는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지지층에는 83대 12인가 돼요. 뭐 그런 얘기할 것도 없고 전부 개딸들이니까. 넌 왜?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여론이 자기 지지층 아니고는 저기 반대가 많네. 그러려고 하면 이제 분위기를 확 잡았고 나는 사양을 했는데 그렇죠. 나는 3번, 4번 사양했는데 당에서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해 말에 전대 룰을 왜 개정해 놨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 사태까지를 대비해서 개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지더라도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처럼 이 비명 학살 이걸 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대 룰까지 미리 고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랜드 플랜이었고요. 또 하나가
입원해 있는데 지금 정청래가 밑밥을 깐다.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민망하잖아요. 지금 힘들고 뭐 3D고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최고위 회의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정청래가 이거 우리 대표님이 연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면구스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원해 있는 속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추대 분위기를 딱 만들어주면 퇴원하면서 레드카펫 쫙 깔리는 거죠. 그러려고 또 병원에 입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재명으로서는 대표도 연임되고 아주 최고의 전성기랄까 이걸 맞은 것 같지만 네. 8월이 네네. 또 뭐 대표 연임되면은 2026년 지자체 선거에서 당연히 공천권 다 행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국회의원들 지금 70 내지 80%가 친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당선자. 그리고 지자체장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8월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조로 달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네. 이재명이가 자기 뜻대로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그게 지금 이재명한테는 가장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선 검찰 관련만 보더라도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재판이 6월 7일 날 이화영이 네네. 지금 15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10년 이상 이렇게 3분의 2 중형을 정도는 맞는다고 한다면은 하죠. 이재명은 공범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사달이 난 체포동의안 찬성 가결됐을 때가 바로 대북송금이었거든요. 그렇죠. 대북송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이 수사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어떻게 적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술은 거의 다 공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송금이 이재명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약점. 아픈 딱 구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북송금만이 아니라 뭐 위증교사 선거 공직선거법 이 재판 쪽으로는 선거법. 그 100만 원만 받았는데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80만 원 작전을 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0만 원만 받으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어떻게든 80만 원 작전, 100만 원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죠. 100만 원 받으면 이제 피서권이 박탈이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지금 8월 달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위증교사. 리스크죠. 위증교사. 이 부분도 거의 8, 9월에는 1심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추세로 보면은. 네네. 그래서 지금 증인도 5명을 추가했지만 그걸 다 받아들일지 재판부에도 뭐 그렇게 필요하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측에서 추가 증인을 사실 필요도 없는데 KBS 그때 있었던 PD. PD다 무슨 본부장이다 뭐 여러 사람 나올 게 뭐 있어요. 본부장 한 사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주 단축이 돼버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8월 아주 피크예요. 사법 리스크가.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수원지검에서 법카수사 그걸 지금 아주 특별 수사단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고 김혜경의 선거법 말고 법카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자동 그 힐튼 호텔 특혜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권순일 재판거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은 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우선 검찰에서는 대북 송금 이건 뭐 바로 기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임기 전에 이재명 것은 마무리하고 가겠다. 그렇죠. 김건희, 이재명 다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영장을 청구하느냐 불구속 기소로 가느냐만 남은 거라. 일선 검사들은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월에는 또 대개 국회도 휴회란 말이에요. 휴회. 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체포영장 없이 바로 칠 수도 있어요. 휴회하는 기간에. 그렇죠. 그리고 선거법도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법은 위증교사도 위증교사가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증인을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당사자 김진섭 씨가 이미 난 저 위증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가장 빠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회도 추미애로 이렇게 딱 국회의장을 만들어가지고 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오면 지난번처럼 무슨 수를 쓰든 일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탁 막는 것이고 네. 뭐 지금으로서는 현재 국회에서 지난번과 같은 친문 세력이 한 20명 정도 당선이 된 것 같아요. 22명인 것 같아요. 네네네. 20여 명인데 네. 문제는 그 중에서도 사실 자기의 목소리가 없는 사람만 됐어요. 예, 대부분이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목소리 있는 사람도 다 잘라버렸죠. 다 잘라버리고. 비명행사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SNS나 혹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대개는 아주 밋밋한 무색무취한 그런 친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8월이 이재명한테는 최고 자기의 어떤 파워를 보일 수 있는 대표를 연임하는 그런 기간도 되지만 차르 등극. 차르도 등극을 하지만 예. 또 하나는 자기한테 가장 큰 사법 리스크가 쓰나미로 네. 허리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8월에 되게 태풍이 몰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또 맞을 가능성 두 개의 지금 가능성을 놓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재명 일당 체제가 네, 이재명가 만약 사법 리스크에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1심에서 선거법이든 위중교사든 이 금표치가 떨어질 정도 판결이 나오면은 그게 2심, 3심에서 뒤집기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네네. 예. 네. 또 사법부 구성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1인 체제가 무너지면 여기는 다른 사람 뭐 대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가 몸을 팍 숙이나 만약 그 경우에 만약에 다음은 나다. 이번에 지금 뭐 대리도 맡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죠. 최고위 예, 예. 회의도 주재하는데 네. 이런 때 몸을 팍 수그려 놓으면은 네. 이재명이가 만약에 문제가 돼갖고 이른바 실각 내지는 중도 사퇴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나한테 이 공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죠. 판단. 지난번에도 왜 그 체포동의안하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정청래가 지금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정청래로서는 사실 이번이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국회일지도 몰라요. 이를테면 지금 벌써 정청 선수가 꽤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안민석 꼴이 날 수도 있다. 언제나 안민석과 정청래가 쌍두마차잖아요. 예. 그 이 리스크도 많고 맨날 뭐 이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안민석 꼴이 나지 않으려면 이번에 무엇인가 자기가 큰 꿈을 점프할 수 있는 꿈을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의 8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